2023년 8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낮은 여전히 뜨겁고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지만 우리는 돈이나 열심히 벌자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2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글 중에 미쓰리 채권은 언제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죠. 아마 미쓰리가 미국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할 쯤이 미국 국채가 고점일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댓글을 보면 이제부터 더 아래로 롤러코스터 급하강 구간이 앞에 있는 기분이네요. 주식을 샀으니 목표 수익률이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나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매매 달인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 속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럼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막 2% 3% 막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빨간색이 돼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막 야, 주식시장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뜨거운 시장에도 꼭 파란색으로 빠지는 녀석이 있고요. 반대로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막 주식시장이 급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엉망진창일 때도 혼자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식에 접근할 때 자꾸 종목에만 그 종목을 타깃으로 내가 이 종목은 돈을 벌어야겠어라는 목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시장의 판을 읽지 못하고 자꾸 헛다리만 짚는 거거든요. 자꾸 목표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잘 몰라. 그런데 돈은 벌고 싶어. 그런데 어떤 종목이 얻어 걸렸어.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보고 싶은 걸로만 보는 거죠. 나는 이 종목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나오는 이슈가 좋은 것만 보이고 악재는 안 보이고 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저지르는 많은 그 실수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녀석이 정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얘 또라이 아니야? 얘 정말 이렇게 나한테 주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주식인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아 이게 주식 원리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는요. 활동도 안 해요. 아, 왜 활동을 하냐? 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냐?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돈 벌고 말지. 그랬던 녀석인데 저는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한 번도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원리라는 게 있구나라는 부분을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원리를 한번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할 때 전 종목이 다 올라가지 못할까? 왜 반대로 코스닥, 코스피가 급락할 때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종목이 있을까? 미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돈을 버는 스타일의 매매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막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러면 뭘 걱정해?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주식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재미있게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의 장이 좋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 뭐 우량주 딱 사놓고 그냥 룰루랄라 좋아하면 되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녀석들의 그 특징을 찾아서 제가 진짜 인생의 모든 걸 다 올인한 다음에 뼈 빠지게 아주 뼈가 닳도록 연구를 해서 주식이 빠지면 오히려 돈을 버는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유동성 장세의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돈 버는 거보다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제가 며칠 전에 CTC 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런 게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된 거예요. 왜 못됐냐면 주식시장이 시퍼런데 나 혼자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스릴과 쾌감과 하여튼 뭐 기타 등등,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아마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꽤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쯤 이거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했는데 갑자기 쫙 양봉을 오르는 날, 언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맛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맛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앞으로 주가가 빠진다. 제가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작년 연말에 2023년도 주식시장은 프로들의 장이다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종목 장세일 것이다. 그러면 미쓰리가 2023년도 하반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건데, 그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서 종목이 안 가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아마, 글쎄요, 1년 동안 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미쓰리 믿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 하고 계획하셔서 잘 되면 1년 안에 아시는 거고요. 게으르거나 안 되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로 평생 알지 못합니다. 제 주위에서 주식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을 못 넘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독종만 주식하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막 이래저래 막 각오가 새롭죠. 그런데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제가 주식을 배웠던 방법처럼 똑같이 가르쳤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주식 아는 방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때려쳐라. 그래서 내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라는 걸 알아가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주식 공식,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이제부터 더 아래로 롤러코스터 급하간 구간 앞에 있는 기분인데, 주식 목표 수익률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 최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요, 그 종목이 주식시장과 같이 가는 녀석인지 주식시장과 따로 가는 녀석인지 사시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해서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아까 드렸던 숙제 있잖아요. 왜 모든 종목이 오를 것 같이 좋은 주식시장에도 빠지는 녀석이 있을까? 왜 그럴까? 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도 왜 올라가는 녀석이 왜 있을까? 그거를 한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답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고 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나름대로 8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준비했는데 이걸 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만 일단 마무리하고 8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73% 상승, S&P 500이 0.67% 상승, 나스닥이 0.94%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 일요일 방송, 그리고 주 초반 딱 한 가지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반등하고 싶었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과 반등의 차이는 뭐냐면 상승은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뭐 3일 연속 상승, 4일 연속 상승 이게 상승이고 빠졌다가 오르고 그리고 다시 빠지고 또 오르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것을 저는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하반기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반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면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미쓰리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반등하고 싶었어요 라고 한 건데 정말 반등하고 싶었던 그 여망을 이뤘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봤어요. 이번 주 들어와서 중국의 경기 침체, 부동산 산업 개발회사 디폴트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번 주 내내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이었죠. 근데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잭슨홀 미팅? 뭐 대단한 거 나올 거 없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쪼다기 때문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막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역사적인 발언을 해? 걔는 그럴 인물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와서 이미 200%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든 잭슨홀 미팅이든 다 의미 없고 그냥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끝입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대체로 매파적이었는데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쓰리 말이 맞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차피 매파적인 얘기 할 건데 뭐 우리는 이미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남았다. 할 일이 있다. 뭐 목표 수익률 목표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뻔히 이야기를 할 건데 정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상승의 이유를 달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잭슨홀 미팅을 두고 주 초반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반등하고 잭슨홀 미팅이나 엔비디아나 뉴욕 증시에서 큰 영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시 중요한 부분.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오르니까 뭐뭐 때문이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뭐뭐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니까 뭐 때문에 빠졌지? 그리고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주 초반에 혼조세로 보였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며칠 후에 발표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경계감? 뭐 대기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23일 날 발표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 이렇게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이유들, 그 근거들은 전혀 투자자들이 주식 시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쥐 오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필요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되어 있다. 자, 매파적 발언이죠. 그럼 매파적 발언이면 어이구. 그러면 앞으로 추가 인상을 더 하겠네? 어이구.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네? 어이구. 주식시장 하락. 이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부정적인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답니까? 에이, 매파적일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 혼조세였어요. 왜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주식이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왜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요. 왜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정작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의 부정적인 이야기, 즉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어떤 이유를 답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씨발 나 그럼 그동안 뭘 본 거니 시황?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시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방송하는데 방송 처음 들으면 얘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지? 쟤 무슨 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지?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라이가 아니라 워낙 제가 조금 전에 읊어드렸던 뉴욕 증시가 혼조에도 똑같은 원인, 상승에도 똑같은 원인, 하락해도 똑같은 원인을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너무 가스라이팅 된 투자자들이 미쓰리가 시황을 읽어드리는 거에 대한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9월달 FOMC 회의 24일 남았습니다. 자,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19.5%, 인상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11월까지 참고로 9월달 FOMC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 날 진행이 되고요. 11월 FOMC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정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자, 11월까지 25b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46.7%고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50bp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률이 8.7%까지 나오면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어요. 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아닙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아마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인플레이션이 몇 달 동안 개선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우리는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본다. 이제 더 이상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나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나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나 이런 연준위원들의 발언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몇 달 동안 개선되었지만 갈 길이 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8월 달에 발표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3.0에서 3.2%까지 반등했고요. 지금 국제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플레이션이 들썩들썩하면서 지금 시장은 조심스럽게 9월 중순에 발표될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3.2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몇 달 동안 개선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렸죠. 경제지표 중에 뭐 심리, 신뢰 이런 지표들은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7월 달은 여러분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자,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지금 휘청거리고 있냐? 바로 8월 2일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이후로 지금 증시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 지금 주식시장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어쨌든 금요일 증시까지 반등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7월 달과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몇 월 달 거냐? 8월 달 거예요. 8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인식되겠습니까? 아, 미쓰리가 그랬어. 심리나 신뢰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7월 달은 뉴욕 증시가 좋았단 말이야. 그때 심리지수, 신뢰지수 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8월 달은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이날 발표한 8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7월 달 71.6이 나왔는데 8월 달에 69.5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 71.2보다도 부진했어요. 경제 지표가요. 진짜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심리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다. 주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서도 심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는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주식시장을 전망해 봐야겠죠. 미쓰리가 지난주에 주식시장은 부진했다. 월요일날 상승했고 화, 수, 목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 반등시켜야 되니까 더 빠지면 안 되니까 금요일날 혼조세로 마감시켜 놓고 이번 주에 즉 8월 21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는 무조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었다. 그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주식시장을 내일 전망해 볼 건데 아직까지 저는 좀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방송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보고 좀 찾아봐야겠죠. 특히 매월 마지막 주는요. 그러니까 다음 달 증시 전망이랑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8월의 마지막 주이자 9월의 첫날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은 제가 또 잘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좀 제가 행운이가 얼마 전에 유선 종양이랑 그다음에 자궁 축농증이랑 이렇게 큰 수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선 종양이 지금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개복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약을 먹으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집회 나가고 싶은데 집회 나가지 못하고 일단 촛불 행동에 후원금을 조금 보내는 걸로 제 마음 성의를 다하기로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제 마음속에선 진짜 100만 명 정도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해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전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죄송한 마음을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자료 준비해서 내일 좋은 방송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또 다음 주 한 주 경제를 공부하든 주식을 매매하시던 아무것도 안 하면 경제 멘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